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관심이 상당히 높은 항노화 영양제 NR, NMN, 라이아잽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R과 NMN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아잽은 아마 좀 낯설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아잽은 저희가 이 펜타일에서 제품화해서 이제 출시를 해서 환자들께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항노화 영양제의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NMN과 NR 그리고 라이아잽은 모두 NAD 플러스 수치를 높여서 항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각기 다른 연구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성분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특징들이 좀 다른데요. 첫 번째, NMN,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죠. 효과는 NMN은 NAD 플러스의 직접적인 전구체로 작용합니다. 세포 내 NAD 플러스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NR보다 효과적입니다. 주로 항노화, 체력 증진, 인지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초기 연구에 따르면 NMN은 900mg에서 1200mg까지의 용량에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장기 복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한점은 FDA 규제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판매가 제한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사용과 규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는 아마존에서 NMN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 NMN을 쳤을 때 NMN이 나오지 않고 NAD 플러스라든지 NAD 플러스는 입자가 커서 먹어도 효과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드셔봐야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사시면은 NMN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낭비하게 되시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규제 사항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NMN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니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또 콘텐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가 아마존에서 판매 금지한 이유는 NMN을 식이 보충제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NMN 제품들은 이제 규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아이허브의 경우 아직 일부 NMN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플랫폼마다 규제가 다를 수 있어서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NMN은 규제 사항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구매하는데 좀 불편한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NR, 니코티나마이드 리버사이드입니다. NR은 NAD 플러스의 또 다른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NR이 NMN을 만들게 됩니다. NMN과 유사하게 세포 에너지와 항노화 효과를 만드는데요. 특히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안전성 면에서는 NR은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된 성분이기 때문에 1000mg 이하의 복용량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기 복용 연구도 있어서 NMN보다는 안정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제한점은 일부 연구에서는 NR이 NMN보다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NMN은 현재 규제가 많은 상황이고 효과는 더 좋으나 규제가 있고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고 NR은 안정성은 있으나 체내 흡수율 면에서는 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아잽. 라이아잽은 효과는 NAD 플러스뿐만 아니라 NADP 플러스 수치도 함께 증가시키며 세포 에너지와 항산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과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은 라이아잽은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다른 NAD 플러스 보충제와 비교했을 때 체내 스트레스 저항력 강화와 ATP 증가 측면에서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제한점은 NMN이나 NR보다 연구가 적게 진행된 상태이므로 장기적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추가 연구는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는 NR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 복용에 대한 신뢰도는 높습니다.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NMN과 라이아제브 모두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라이아제브는 추가적인 항산화 및 에너지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아제브는 NMN 및 NR과 비교했을 때 더 새롭게 주목받는 성분으로 NADP까지 증가시켜 또 종합적인 항노화 효과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NADP 플러스는 NAD 플러스와 유사한 분자로 특히 항산화 및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ADP 플러스가 증가하면 몇 가지 건강에 이로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산화 기능. NADP 플러스는 세포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재생을 촉진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NADP 플러스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하며 ATP 생성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NADP 플러스 수치가 감소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보충하면 세포 에너지 대사가 개선되어 노화 방지 및 에너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세포 회복 촉진. NADP 플러스는 세포 내 DNA 손상을 복구하고 세포 재생 및 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피부 건강, 장기의 기능, 그리고 신체 전반적인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ADP 플러스 수치의 증가가 항산화 보호, 에너지 대사, 그리고 세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와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NADP 플러스의 증진 효과는 라이아제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라이아제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라이아제브는 항노화 및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이것은 비타민 B3, 사실 B3는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요법, 암 환자에게 쓰는 거,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신 분이고, 또 캐나다의 아브라함 호퍼 박사, 정신과 의사시죠. 그분이 이제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짜증, 기억력 감퇴에 B3 고용량을 써서 1일 권장량에 막 50배씩 쓰셨죠. 라이아제브를 사용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수준의 향상, 수면의 질 개선, 혈당 조절, 그리고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피로감 감소, 전반적인 신체 기능 개선도 확인되었습니다. 라이아제브는 NAD 플러스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다른 보충제들과 비교했을 때 세포 내에서 NAD 플러스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일반 디라이보즈와 차별화된 몇 가지 주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ATP를 생성하여 세포 에너지를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특허를 받은 성분으로 일반 디라이보즈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운동 후 회복을 촉진하며 근육의 피로와 경직을 줄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이나 체력 회복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 디라이보즈와 비교했을 때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FDA로부터 GRIS 그라스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의 수학과 흉부외과 의사인 닥터 존 포커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디라이보즈의 효능 효과를 계속 연구를 하셔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킨 어떤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라는 특허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FDA의 그라스 인정도 받았거든요. 그라스 인정은 독성이 없다라고 미국 FDA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로 보호되고 있고 이는
제품의 독창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효능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운동 성과 향상, 심혈관 건강 증진,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 같은 심장 관련 질환들,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 생성에 있어 뛰어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제품 라이어지브와 NR, NMN을 도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D 증가 효과는 라이어제브, NR, NMN 세 가지가 모두 있고요. ATP와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키는 것은 라이어지브에만 있습니다. NAD 합성 시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은 라이어제브이고 NAD 합성 시 우회적으로 작용한 것이 NR과 NMN입니다. NR은 MNM보다 좀 더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제품에서 제형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게 라이어제브고요. 그 다음에 구강 섭취 시 생체 유용성이 입증된 것이 라이어제브, 소화 과정에서 생존성이 높은 것이 라이어제브입니다. 그래서 라이어제브가 요즘 항노 영양제를 찾는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 라이어제브를 저희가 제품화해서 해외에 있는 제품을 서칭을 하다가 국내에서 직구하지 않고 좀 더 효과가 있게 NAD 플러스를 만들어서 시루트인 장수전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회사와 컨택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제품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이어제브를 직접 드셔보시고 NR과 NMN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증상 개선들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진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방법들을 한번 공부를 같이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항노화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만성 피로를 치료를 많이 하니까 만성 피로를 치료하게 되면 호르몬 항노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20대인데도 40대 호르몬 수치, 30살인데도 70대 노인 수치, 50대인데도 거의 100살 노인 수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좋아지게 해드리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물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과식을 좀 덜하는 방법,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밝혀진 방법인데 우리가 시루트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루트인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를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제가 지금 요즘에 그거를 또 제 몸에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또 권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시루트인이라고 하는 그 장수 유전자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좋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얘가 활성화가 되면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루이소십 치매, 인슐린 저항성이랑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비만도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혈관 질환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시루트인이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활성화가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세포 하나당 2000개씩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우리 몸에 세포가 50조개다. 그래서 2000 곱하기 50조 하면은 이 세포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활력 있는 삶에도 중요하고 장수에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안 돌아가는 상태를 미토콘드리아 병증이라고 하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런 미토콘드리아 병증이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혈압, 당뇨, 암, 자가면역, 알러지 모든 질환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토콘드리아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B2, B3, CoQ10.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산화 손상이 예방되고, 그러니까 산화 손상이 예방된다는 얘기는 염증이 준다는 얘기죠. 노화가 줄고 몸이 부패하지 않고 신선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간도 억제된다. 나이가 들면 지방간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해서 많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셔서 많이 생기고, 남자분들은 술이 많죠. 이런 지방간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돼 있고 당뇨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당이 올라가는 것은 노화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이죠. 그 다음에 시루트윈이 활성화되면은 DNA 손상이 억제돼요. DNA 손상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암 유전자 발현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도 덜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DNA가 고장났을 때 고칠 수가 있어요. 수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화가 안 생기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기면서 노화가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 염증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같은 질환들도 다 염증의 결과이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경동맥 질환, 뇌경색 이런 것도 그 혈관벽에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긴 결과가 바로 그런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나 이런 파킨슨도 계속 뇌에 염증이 반복되는 거고, 골다공증도 뼈에 염증이 계속 생기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러면 골밀도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염증이 중요한 건데, 이런 장수 유전자 시루트윈이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루트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NAD 플러스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NAD 플러스라는 것은 비타민 B3에서 변화가 돼서 나오는 물질인데, 얘가 많이 나와야지 시루트윈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루야지브라고 하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항노화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의 좀 특이한 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라이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라이보즈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ATP는 아실 거예요. ATP가 뭐냐면 호흡을 했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서 나오는 게 ATP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ATP를 조금밖에 못 만들고 무산소 대사라고, 정상세포는 유산소 대사를 하면서 ATP를 많이 만드는 거죠. 암 환자들은 피곤한 거죠. 그래서 ATP는 한국말로 하면 아데노신 3인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신에다가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다는 게 ATP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물질이죠. 에너지를 낼 때 최종 결과물이죠. 근데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닌이라고 하는 유기 염기가 있고, 아데닌에다가 라이보즈가 결합이 되면 아데노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신 플러스 라이보즈가 아데노신입니다. 거기다 인산이 붙으면 ATP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라이보즈가 ATP를 만드는데 하나의 구성 물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구성 물질을 라이아제브라고 하는 그런 영양소에는 라이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보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ATP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내는데 더 유리한 거죠. 일반적으로 라이보즈의 특징은 ATP의 어떤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에너지 증진과 근육 회복을 도와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 향상도 되고 체력 증진도 되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심장 기능도 좋아져서 잘 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운동 수행 능력도 더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라이보즈를 보통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먹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심장이 약한 분도 섭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라이아지브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이 라이보즈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고순도의 안정성, 흡수율을 더 빠르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거든요. 사실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데,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똑같은 라이보즈지만 이거는 특허가 있는 라이보즈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만성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 후에 회복에도 좋고, 흡수도 훨씬 잘 되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좋아지게 하는 라이보즈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는 만성피로증후군, 심장질환, 고강도 운동에 적합한 제품이죠.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먹고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많이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거기다가 비타민 B3를 결합시킨 게 바로 라이아제브죠.
좀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어떤 NMN을 대체할 수 있는 라이아제브라고 하는 그 항노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운동했을 때 라이보즈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크레아틴도 있고, 아르기닌도 있고, BCAA도 있고, 베타알라닌도 있고, 카르니틴도 있고, 글루타민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마그네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카페인도 먹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운동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라이보즈는 그것들과 같이 잘 사용하는 제품일 뿐더러 라이보즈 자체가 운동력도 향상시키지만 이 항노화에 쓰일 수 있는 어떤 재료로 우리가 특화돼서 특허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리뷰가 있어요. 이거는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리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몇 가지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를 먹고 처음 몇 번의 운동만으로도 지구력과 에너지 차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너무나 효과를 많이 봐서 너무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글을 올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매우 피곤하고 아팠는데 친구가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를 소개해줘서 이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활력을 얻었고 며칠 후에는 효과가 매우 좋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고 지금은 하루에 한두 번만 복용해도 너무나 컨디션이 좋습니다. 라이보즈를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를 먹기로 한 것을 결정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옵니다. 또 다른 걸 보면은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를 먹으니까 통증과 뻣뻣함이 놀라울 정도로 완화가 됐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차이가 엄청나요. 이런 리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호주에서 나온 리뷰고요. 어떤 분은 제가 사용해본 제품 중에서 처음으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사례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과거에 지구력 증강 보충제를 시도해 보였지만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만큼 오래 지속되고 깨끗한 에너지를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몇 번의 운동에서 지구력과 폭발력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먹기도 편했고 그 다음에 아주 이상적인 운동 전의 활력제였고 운동 후 회복에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개선하거나 에너지를 높여서 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연을 올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이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이분은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를 복용해 왔고 이게 에너지를 크게 변화를 시켜준 것에 감사합니다. 2006년에 64세 때 응급 심장 의외 수술을 받은 후에 지속적인 심장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지만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다른 필수 보충제도 복용했지만 다른 사람이 바이오 에너지 디 라이보즈가 중요한지 추천해줘서 이것을 먹게 됐는데 이것을 먹고 나서 제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꾸준히 복용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라는 것은 일반 라이보즈랑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라이보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나이아신이나 니코티나마이드 같은 B3를 먹게 되면은 NAD 플러스는 생기지만 그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는 안 생기는데 신기한 거는 이 니코티나마이드에다가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를 결합시키면 시르투인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냥 라이보즈에다가 니코티나마이드 B3를 결합시키면 장수 유전자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에다가 B3를 결합시키면 NAD 플러스 생기고 장수 유전자도 생겨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당뇨, 혈압, 항암, 운동 능력, 치매, 심혈관 질환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기술력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보면은 흉부외과 의사인 닥터 존 포크 박사님이 이 라이보즈만 30년 이상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회사를 1990년도에 만드셨고 이걸 갖다가 30년 이상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주 특별한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항노화가 되니까 거기다가 B3를 붙여봤더니 NMN을 굳이 안 먹어도 NR을 굳이 안 먹어도 이것이 시르투인 장수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는 사실은 복용해 보신 분이 거의 없을 테니까 외국에는 복용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리아지브를. 그러니까 리아지브라는 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와 B3의 결합이죠. 그래서 장수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거를 또 리뷰를 보면은 이분은 이제 에너지를 증강시키려고 카페인을 드셨다가 카페인을 끊고 나서 리아지브를 먹고 에너지와 각성도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노화 방지 효과도 좋습니다. 카페인을 먹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게 있었고 어떤 다른 제제들을 썼을 때는 약간 이게 뭔가 항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과다한 카페인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리아지브를 먹을 때는
그런 과다한 느낌이 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점이 참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에너지가 더 많아져서 저는 완벽한 양을 실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복용 중이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한 노화와 NAD 세포 에너지를 위한 이 리아지브 제품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와 이것을 같이 먹으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충제를 통해서 이 보충제를 복용한 이후에 활력과 지속적인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화와 세포 에너지를 도와주는 아주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리아지브에 대한 다른 것을 보면 이 보충제는 제가 항상 필요로 했던 제품입니다. 제품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덕이 활기차고 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몸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을 발견하고 너무 기쁩니다. 훌륭합니다. 행복한 노화를 위해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사례를 보니까 저는 건강한 신진대사와 인지를 위한 일종의 선제적 조치로 이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때 삼키기가 되게 쉬웠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과 어떤 활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아지브라고 하는 제품을 한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왔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먹고 있고, 우리가 그 장수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도 줄이고 간헐적 단식도 있고 인터벌 트레이닝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다뤄드릴 거지만, 이 리아지브라고 하는 제품은 좀 특이하다. 우리가 아는 NMN과 옛날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ATP의 재료가 뼈대가 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피로 개선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위험성 없이 이 제품이 장수전자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리아지브라고 하는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항노화 제품과 어떤 점이 차별화되어 있고 먼저 드셔봤던 외국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걸 먹고 있는데 제가 에너지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목소리도 톤이 가라앉지도 않고 굉장히 활력이 많이 넘치는 걸 느끼거든요. 거의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리아지브를 통해서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관리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그것에 기능의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해보세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항노화를 도와주는 리아지브의 실험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리아지브라는 것은 바이오 에너지 라이보즈와 B3의 결합이고, 이것이 NAD 플러스도 만들고 장수 유전자 시루트윈도 만든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첫 번째 실험을 보면은 일주일간 리아지브를 복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복용했냐면 1520mg을 하루에 2번 복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좀 많이 먹은 거죠. NM760이라고 하는 거는 2알에 760이니까 하루에 8알을 먹은 겁니다. 8알. 8알을 먹었더니 일주일 먹을 동안에는 글루타치온이 올라갔어요. ATP도 올라갔습니다. 5일째까지는 올라갔는데 중단하고 이제 8일째가 되니까 올라갔던 글루타치온이랑 ATP가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아지브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리아지브는 ATP랑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글루타치온을 증가시키는다는 얘기는 글루타치온을 따로 먹지 않아도 리아지브를 먹으면 글루타치온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에도 중요하고 미백에도 중요하고 퇴행성 뇌질환에도 중요하고 이런 물질인데, 글루타치온이 따로 먹지 않아도 리아지브를 먹으면 올라간다. 근데 이거는 NR이나 NMN에서는 볼 수 없는 효과거든요. 요것이 이제 좀 특이한 반응이었고요. 복용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하루 8알씩 먹었더니 당연히 NAD 플러스랑 NADP 플러스 2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복용을 일주일 후에 멈추니까 그 다음날 8일째는 약간 감소가 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NAD 플러스와 NADP 플러스를 둘 다 올려주는 효과도 바로 리아지브의 장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리아지브를 하루에 8알씩 28일을 복용을 했더니 혈액 속에 있는 NAD 플러스와 그다음에 NAD 플러스 컨센트레이션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NAD 플러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몸에서 세포가 ATP를 잘 만들고 또 장수 유전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량을 갖다가 조금 더 늘려 먹을수록 더 빨리 올라갑니다. 또 그 그래프를 보면은 이 리아지브를 760mg 2알 아니면 또 4알 하루에 8알 용량을 높여 먹을수록 계속 NAD 플러스의 증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계속 뭐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용량을 높이니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8알씩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평소 유지 용량은 2알로 해서 2알이 760이기 때문에 760인데 8알까지도 먹으니까 NAD 플러스의 변화가 거의 한 65%까지도 증가가 되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아지브를 먹고 우리 인체 실험한 데이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좀 특이한 부분은 글루타치온도 올라간다. 그 다음에 ATP도 올라가는 게 바로 일주일 만에도 보인다. 그러니까 글루타치온과 ATP가 올라가는 게 일주일 만에도 보인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용량을 많이 먹었을 때도 안전하게 NAD 플러스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장수 유전자를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퇴행성 뇌질환, 치매, 파킨슨 이런 거가 오기 전에 이런 거를 예방하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영양제를 내가 너무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 게 힘들다. 근데 내가 어떤 당뇨에도 효과가 좋고 체중 빠지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글루타치온이 생성돼서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이나 이런 노인성 질환에도 예방을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리아지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영양제를 먹어도 좀 피곤하고 에너지 대사가 개선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영양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내가 노화 때문에 힘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 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혈압, 당뇨, 동맥경화, 암, 지방간, 당뇨병 이런 총체적인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예방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해독 효과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리아지브를 한번 체험해 보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관리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그것에 기능의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해보세요. 그것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비타민 B3와 이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명을 알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이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이명을 어떻게 건강하게 치료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치료제도 있지만 우리가 좀 건강하게 기능학에서 치료할 때는 그 비타민 B3 고용량 요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3가 주사제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듯이 비타민 B2, B3, CoQ10 이게 이제 몸에서 ATP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재료들 중에 하나인데요. 비타민 B3 주사의 효능 효과를 보면은 메니에르 증후군, 이명, 난청 이런 거에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처방하는 나이아신이 있었어요. 예전에 꽤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나이아신을 용량을 많이 막 500ml에서 한 2000mg까지 이렇게 처방하면은 말초 혈류를 개선해가지고 이명과 어지럼증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이아신은 처방을 하면 혈관 확장이 심해가지고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쓰는데 좀 힘들었고, 근데 요즘에는 니코티나마이드도 있고 NMN NR 이런 거 항노화 영양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얘네들이 다 B3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리아지브라고 해서 NAD 플러스를 생성하는 그런 물질을 쓰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비타민 B3 고용량을 주고 뭐 주사를 맞고 했지만 이게 어차피 항노화에 들어가는 우리 NMN, NR, 리아지브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B3 가지고 NAD 플러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명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그거를 처방을 한번 해보고 환자들의 반응을 봤는데 역시 효과가 있더라고요. B3만 고용량으로 먹고 B3 주사만 맞는 분들보다 NAD 플러스를 만들고 시루트인 유전자를 장수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된 B3 형태의 영양제들이 효과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B3는 혈류 개선을 시키죠.
그리고 뭐 이 뇌 안에 혈류를 개선시키니까 좀 이명 증상이 좋아지는데, 리아지브나 NMN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염증 완화, 그 다음에 세포를 회복시키는 기전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명을 낫게 하는 게 조금 더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항염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염증에 의해서 생긴 이명도 좀 잘 잡히는 것 같고, 옛날처럼 뭐 나이아신을 많이 먹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부작용도 없고요. 제가 지금 리아지브를 하루에 뭐 8알, 어쩔 때는 12알씩도 먹는데 에너지는 올라가는데 전혀 핫플러시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당연히 업그레이드된 제제니까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항노화 제제로만 알 게 아니라 이명이나 귀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메니에르가 있는 분들은 항노화 영양제로 어차피 B3 기반이기 때문에 이명 치료, 귀 치료할 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아지브를 처방하니까 리아지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리아지브는 NAD 플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NAD 플러스가 미토콘드리아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니까 이명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이 뇌의 세포 손상을 어떻게 보면 복구를 하고 대사를 개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의 항노화죠. 귀세포의 항노화, 그 다음에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장수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루트린이 생겨서 항염증 단백질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니까 이 뇌의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혈류가 안 좋은 분들도 이런 리아지브를 먹어서 NAD 플러스를 활성화시키면 혈관의 내피 기능이 개선이 되고 이 안쪽 뇌에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해가지고 혈류 문제로 인한 이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명이 오시는 분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낮고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장에서 펌프질도 좀 덜하고 말초까지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귀에 있는 신경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귀에 있는 신경이 혈류를 못 받으면 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신경도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혈류의 박동이 약한 분들을, 저혈압 있는 분들, 부신피로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녹내장도 잘 올 수 있고, 그런 걸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제 같은 것도 쓸 수 있지만 이런 항노화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B3 기반의 리아지브 같은 제품을 쓰면은, 일단은 제가 해본 경우에는 어떤 원인에 의한 이명의 효과가 있나 봤더니 소음으로 인해서 뇌에 털세포가 손상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되는데, 이런 소음으로 인한 이명, 그러니까 NAD 플러스가 이 손상된 털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을 시키니까 회복이 빨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음 손상에 의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관 문제로 인한 이명. 아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분들도 이명이 잘 온다 그랬고, 거꾸로 혈압이 너무 높은 분들, 그러니까 말초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혈류가 잘 안 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이 뇌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부족해집니다. 그럼 당연히 신경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너무 뭐 편협한 식단, 너무 채식만 먹거나 너무 수행자처럼 먹어가지고 빈혈도 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혈관 문제로 인해서 이명이 올 수가 있고, 추위를 잘 타는 분들도 역시 혈류가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이명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NAD 플러스가 혈관을 또 확장시켜 주지만 혈류 개선을 도움을 주어서 신경의 영양소와 산소가 가게 만드니까 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NAD 플러스 자체가 이 자체의 항염 효과가 혈관벽 염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에 이제 되게 창궐하고 많아지는 질병이 자가면역성 질환인데, 뭐 류마티스, 쇼그렌, 루푸스 많지만 자가면역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한 귀 손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이염, 뇌염 뭐 이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으로 오는 염증 때문에 오는 것들은 리아지브 같은 제품을 통해서 NAD 플러스가 염증 매개체를 줄이고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염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손상을 된 조직을 회복을 빨리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항노화 제제를 귀의 증상 완화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청신경이 손상된 경우도, 이런 경우에 이명도 그러니까 신경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이런 NAD 플러스가 신경을 보호해주고 재생해주기 때문에 청신경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신경 염증이 감소되고 세포막이 안정화되니까 이런 이명이 호전이 되더라고요. 또 물론 이제 당이 높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대사성 원인, 당이 높으면 혈관이 찐득찐득해지고 말초리 혈류가 잘 안 가서 뭐 콩팥에서는 단백뇨도 나올 수 있지만 당
당뇨병원에서 눈 질환도 많잖아요. 근데 귀 질환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혈류가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신경으로 산소랑 영양소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죠. 추워지니까 혈류가 잘 안 가고 손발이 차거나 한 것처럼 귀랑 눈으로도 잘 안 가는 거죠, 혈류가. 물론 이런 건 당을 조절하고 갑상선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귀 증상이 심한 분들한테 이 리아지브 같은 제품을 써보니까 이 뇌 이쪽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 배고픈 애들한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ATP를 생성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기전을 주기 때문에 이런 B3 고용량 주사를 맞고 효과가 좀 떨어질 때쯤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항노화 제제로 B3를 처방을 해드리면 오히려 증상이 좀 더 호전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NMN, 리아지브, 그 다음에 NR 이런 거를 항노화로만 알고 있지만 역시 비타민 B3 기반에서 나온 영양소이기 때문에 같은 기전을 보이는구나. 그리고 예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항염 효과라든지 이 산화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안전하게 불편감 없이 저용량으로도 효과가 나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화로 인한 이명도 있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경이 위축이 되고 퇴행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더 말이 되는 게 이제 B3 기반의 항노화 제품들이 NAD 플러스를 만드니까 당연히 세포 노화를 늦추고, 이게 원래 주 기능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건데, 특히 귀의 신경이 노화가 왔다 그러면은 이런 NAD 플러스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세포도 복구해주고, 그러니까 이명이 완화되는 기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아지브 같은 제품의 항노화 성분이 노화로 인한 이명 개선에 기여를 한다. 유튜브 제가 찾아보면은 도구 휘슬 이런 거를 검색하면은 강아지를 부를 때 쓰는 휘슬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해보면 젊은 친구들은 그거를 잘 듣거든요. 소리가 너무 커 그러는데, 조금 나이가 있거나 몸에 노화가 오신 분들은 그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귀에 있는 신경이 노화가 돼가지고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도구 휘슬을 검색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 도구 휘슬 소리를 플레이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근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귀를 막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런 비타민 B3 기반의 항노화 제품이 효과가 적을 이명도 있죠. 그런 건 당연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 달팽이관 손상, 이경화증 이런 거, 회복적인 원인은 안 되고 구조 자체를 복구시키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이런 게 너무 심한 분들은 일단은 그걸 먼저 잡아줘야 이명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리아지브 같은 NAD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항노화 제품들이 여러 가지 기전, 다중 기전이죠. NAD 플러스 생성, 항산화, 항염 효과로 이명의 다양한 원인을 접근해서 세포의 복구를 가속화시키고 전신적으로도 세포 기능을 개선시키니까 여러 가지 대사 문제를 개선해서 순환 문제를 동반한 이명에 유용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런 리아지브 같은 항노화 제품들이 도움이 되는 이명은 소음에 의한 손상, 어떤 혈류 부족, 고혈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염증성 또는 자가면역성 이명, 그 다음에 신경 손상, 청신경 문제, 노화로 인한 또 대사 이상으로 인한 이명 일 때는 효과가 있는 거다.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잘 안 되고 이비인후과 갔을 때 얘기를 잘 안 해주면 NMN이나 리아지브 같은 이런 제품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불편한 이명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니에르 병도 꽤 있는데, 메니에르에서 오는 어떤 이명도 역시 리아지브나 NMN처럼 NAD 플러스를 생성하는 그 영양소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 보호 재생, 혈류 개선, 미토콘드리아 개선, 그다음에 세포 에너지 대사 개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귀 안에 있는 내 림프액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주고 세포를 회복해줘서 이런 메니에르에서의 이명도 개선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이명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볼 만한 좋은 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해보세요. 거기에 기능의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의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어떻게 하면 파킨슨이나 치매처럼 현재는 좀 치료가 어려운 이런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뭐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임상 경험과 쌓은 지식들, 성분들의 효과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영양소들이 많이 있는데 퇴행성 뇌질환은 일단은 뇌로 투과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사실 뭐 앞타머화 기술도 있고 또 강재승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노실이라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실, 나노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뇌로 투과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 물질들을.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아주 크게 보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뇌를 투과하면은 도움이 될까,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항노화 때문에 관심이 많은 NMN 성분은 이걸 뇌로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NAD 플러스 전구체이기 때문에 세포 에너지 생산과 DNA를 수리를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의 기능 유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퇴행성 질환,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질병도 늦춰지지만 이런 게 앞타민 C만 가지고는 안 되는 재생 효과는 좀 더 가질 수 있다. 그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리고 물론 MNN은 직구를 사지만 제가 환자한테 처방하는 건 이걸, 그러니까 ATP의 뼈대가 되는 물질에다가 니코티나마이드 D3를 연결시킨 건데, 두 가지를 결합시키니까 이 뭐 심장에도 좋고 운동 능력에도 좋고, 여기에서도 NAD가 나오는 거예요. NAD 플러스가 나오고 시르트윈이라고 하는 장수전자가 NMN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직구 안 해도 되고 만성피로에도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독점적으로 이제 저희가 환자 치료할 때 쓰고 있는데, 저는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4알 하루에 8알 먹는데요. 일단 이거를 앞타머 하나 아니면은 나노실화 시키면은 지금 앞타민 C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뇌 신경의 기능 유지랑 재생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타민 C 가지고 퇴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그걸 늦추기만 해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재생이 돼야지 기능이 더 살아날 거니까. 요즘에는 뭐 저성노화란 얘기도 있고 역노화란 얘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퇴행성 뇌질환도 퇴행이 아니라 거꾸로 발육이라고 해야 되나?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NMN 성분을 뇌를 투과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지금 연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임상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엔자임 Q10도 후보 중에 하나예요. 코엔자임 Q10은 강력한 항산화제고 또 지방으로 돼 있죠. 뇌가 지방이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아까 얘기했던 NMN이 B3, B2, 그 다음에 CoQ10 세 가지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CoQ10을 뇌로 투과를 잘 시키면 신경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강력한 항산화제고, 특히 파킨슨병이나 이런 치매 같은 데서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의 주요 신경퇴행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CoQ10은 흡수가 안 되기로 유명해요. CoQ10을 하루에 한 200mg, 300mg씩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검사해보면 결핍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임상 자료 같은 거 보면은 하루에 CoQ10을 2400mg을 먹었더니 약간 파킨슨 증상이 좋아졌다, 퇴행성 증상이 좋아졌다, 이런 게 있는데 2400을 어떻게 먹어요? 300mg을 하루에 8알씩 먹을 수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CoQ10은 흡수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인데, 얘를 이런 나노실화나 앞타머화를 시키면 또 다른 보조적인 퇴행성 뇌질환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얘기했던 성분 중에 하나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스베라트롤, 얘도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얘도 뉴트리션이지만 신경세포 보호랑 신경재생 촉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앞타민 I라든지 레스베라트롤을 나노실화 시키라든지 이렇게 해서 뇌를 투과시키면 아마 이게 퇴행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재생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효과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제 예측이긴 하지만 NMN 성분이 가장 효과가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차차 한번 연구를 해볼 거고요. 이런 것들이 동물 임상이나 이런 거에서 효과가 좋다고 되면은 영양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이 아닌 영양소로 만들면 더 빠르게 허가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앞타민C에 더 보조를 하고 앞타민C가 못하는 일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데에 최적의 조합은 뭐냐? NMN이나 이거 류아지브죠, 류아지브.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CoQ10,
그 다음에 레스페라트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을 앞터마화나 아니면 다른 방법, 뭐 나노실이나 바이오실 기술을 통해서 뇌로 투과를 시키면, 그러면 아마 신경이 그냥 퇴행된 속도를 늦추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이 재생이 더 되고 세포가 보호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임상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이거는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이런 것들 외에도 제가 많은 것들을 조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앞으로 공유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난치성 질환들, 특히 퇴행성 뇌질환, 자가면역, 알러지, 요즘에 늘어나는 지용성 독소 때문에 폭증하는 유방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암 환자들은 다 그냥 항암에 수술에 방사선 뭐 이런 거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 제가 되게 즐겁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속도를 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뭐 이런 것들에 나도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저희 네이버 밴드에 참여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저희가 진짜 이런 것들을 임상을 해가지고 뭐 임상 대상자를 모집한다 그러면은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의사라든지 의료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런 퇴행성 뇌질환이나 자가면역 같은 거를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든지 기술이 있다 그러면 저랑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열망을 모으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좀 더 비용도 덜 들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효과적인 건강한 그런 치료를 해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손을 못 쓰는 난치성 질환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고가로 만드는 그런 합성약들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이런 영양소 베이스 기반의 치료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제가 많이 수렴을 해서 더 나은 임상과 실험을 진행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그것에 기능의학은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항노화제들, 요즘 유행이죠. NMN, NR, 리아지브, 이런 항노화제제가 노화 방지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지만 암 위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종교를 짓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NAMPT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NAD 플러스 생합성의 핵심 효소거든요. 근데 NAD 플러스가 생성이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NAMPT는 니코티나마이드 포스포리포실 트랜스퍼라제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효소는 세포 에너지 대사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도 NAMPT를 원해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NAMPT가 과발현되면 암세포 성장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시작을 하지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쭉 추이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 부분은 췌장암을 가진 쥐에게서 NMN을 투여했더니 암 성장이 더 많아졌다, 이런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뭐 암 환자들이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NAD 플러스는 많은 암세포의 빠른 성장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NAD 플러스를 공급을 차단하는 게 암세포 사멸의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NAD 플러스가 필요하지만 암세포가 커질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 시작 단계에서 NAMPT 수치가 증가를 하면은 염증과 잠재적인 종양 분자 방출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NAMPT 수치랑 연관이 돼 있는, 수치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암들이 있어요.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특히 유방암 중에서도 삼중음성, 허투양성, 전립선암, 뇌종양, 췌장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연구한 것도 있어요. 동물과 세포 연구에서 이 NAD 플러스를 증가시키는 NAMPT를 억제하는 약물을 썼더니 암이 사멸되고 다른 암 치료제의 효과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암이죠. 교모세포종 환자 연구에서는 NAMPT 수치가 높은 종양을 가진 환자 생존 기간이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항노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NAD 플러스가 암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쥐 실험에서는 NAMPT 억제 시 종양 성장이 억제되고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2014년에 간암 관련 쥐 실험에서는 NAD 플러스 억제가 오히려 암 종양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반대되는 결과가 많이 나온 거죠. 좀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NAD 플러스는 손상된 DNA를 복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이 없는 상태에서는 NAD 플러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암 유발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우리가 대사를 잘하게 되니까.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에 NMN이나 NR 같은 거를 복용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세포에서 NAMPT의 역할을 보면은 암세포가 NAD 플러스 의존성이 높아요.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고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NAD 플러스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NAD 플러스의 공급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NAMPT는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NAMPT는 니코티나마이드, 그 B3죠. 그 다음에 NMN, NAD 플러스 가는 경로에서 NAD 플러스를 생성을 조절하는 효소인데, 여러 연구에서 암세포가 NAMPT를 발현을 증가시켜서 NAD 플러스를 더 많이 생산해서 항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암의 생존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NAMPT가 과발현되면 암의 생존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요법 중에서도 암세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증가해요. 그리고 NAD 플러스는 DNA 복구를 돕기 때문에 암세포가 항암 치료로 손상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NAD 플러스가 그거를 복구해서 다시 암세포를 살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는 항산화 시스템, 시트루린 1, 3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우리가 암세포 죽이려면 고용량 비타민C나 고농도의 옥시전이나 이런 거를 투여하는 게 그 산화 스트레스를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암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용량 비타민C를 맞고 있는 암 환자가 MNN을 맞으면 암세포가 고용량 비타민C가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게 도와주는 거죠. 즉 NAMPT가 과발현되면 암세포가 더 많은 NAD 플러스를 확보하고 결론적으로 여러 기전을 통해서 생존율과 증식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유방암, 거긴 이제 허투 양성 유방암이랑 3중 음성 유방암, 그다음에 췌장암, 특히 췌장암은 극도로 NAD 플러스의 의존적 대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꾸로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NAMPT 억제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했더니 췌장암 세포 성장이 억제가 되는 게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에서 NAMPT 과발현이 관찰이 돼서 NAMPT를 억제하니까 세포 사멸이 더 잘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암도 NAD 플러스가 의존성이 좀 높은데 NAMPT를 증가시키는 NMN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는 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뇌종양도 NAD 플러스 수요가 높아서 마찬가지로 NAMPT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정암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NAMPT 억제제가 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치료제로 연구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항암제가 노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암이 진행 중인 사람은 NMN이나 NR 같은 거를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특히 이제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장기간 고용량 NMN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일단 암 환자는 매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마존이나 아이허브에서 NMN이 퇴출이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암세포 증식 가능성 때문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의 제약회사 메트로 바이오테크라는 데서 NMN을 신약 후보로 개발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이 되면은 건식으로 못 파니까 그래서 퇴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MNM을 복용할 때 500mg 이상은 NAD 플러스를 대사를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0에서 300mg 이하의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캔서 스템셀 검사, 저희 병원에서는 펜타암 검사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도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 그 상태에서 이제 몇 년 머물다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암 줄기세포가 내 몸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MRI에서도 안 보이는데. 물론 CTC 검사, 캔서 스템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거기서 조금 암에 가깝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NMN을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좀 해보고 안정하게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NMN 복용 시 뭐 간헐적 단식, 케톤식이, 퀘르세틴, 뭐 레스베라트롤, 뭐 여러 가지 좋은 항산화제 있죠. 항산화제 병용.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암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처방하는 제품은 리아제브라고 하는 제품을 처방을 하죠. 이거는 바이오에너지 라이보즈랑 니코티나마이드를 조합시킨 건데, 얘도 NMN처럼 NAD 플러스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얘는 NMN과는 다르게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NAD 플러스 증가 방식이, 이 리아지브는 점진적, 완만한 증가고 NMN은 급격한 증가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고, NAMPT를 리아지브는 과발현되면 억제도 합니다. 근데 NMN은 억제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고, 리아지브는 ATP의 생산을 증가하죠. 직접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아지브에 들어가는 바이오에너지 라이보즈 자체가 ATP 합성의 필수 전구체이기 때문에 ATP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리아지브는 그 ATP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 회복, 운동 능력 회복, 심장 건강,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만성 피로 환자들은 리아지브가 훨씬 잘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 ATP 합성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유산소 대사를 일으키게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무산소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전도 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루틴 1 유전자가 과다하게 활성되면 암세포 성장 촉진 가능성이 있는데, 리아지브는 시루틴 1을 너무 과다하면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한 항노화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NAD 플러스 과잉성 위험이 낮다. 그리고 천천히 올린다. 그 다음에 그 시루틴 1의 과활성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루틴이 장수윤제로 알려졌지만 과활성화되면 암세포 생존에 도움을 주는데, 리아지브는 과활성화된 시루틴 1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위험성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디라이보즈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라이보즈는 ATP 생성을 도와요. 그러니까 암세포 무산소 대사를 하는 거가 아니라 유산소 대사를 더 만들어주는 거를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근육 운동 이런데, 뭐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먹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NAD를 이용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하면 유산소 대사를 증가시키니까. 그리고 적정한 복용량에서는 암세포 억제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고, 리아제브에 들어가는 니코티나마이드는 DNA 손상 복구에도 도움을 주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성장 위험이 걱정되는 경우는 NMN을 드시지 마시고, 요즘에 NMN 구하기도 힘든데 리아지브를 드시면 돼요. 리아지브는 정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유통이 되는 거니까. 특히 내가 항노화뿐만 아니라 ATP 생성이랑 피로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리아지브가 더 적합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뭐 NMN을 구하기 힘들어서 뭐 리아지브를 먹고 있지만, 리아지브를 드신 분들도 반응도 좋고, 또 제가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NMN의 암 발병 위험성의 논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커서 리아지브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안전하다. 뭐 효과라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성, 우리가 말하는 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은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안전성은 더 확보되어 있다. 암 환자들에게서도 이게 암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항노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리아제브라는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아지브는 조금 이제 운동량이 많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있는 분들, 40살 이후 이런 분들이 먹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3는 우리 몸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리아지브를 먹게 되면은 ATP 자체가 더 생성이 잘 되고 더 활발하게 돌리기 때문에 좀 더 내 유산소 대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항노화의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노화를 일으키는 기전이 꼭 NAD 플러스를 해서 시트루린만 증가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TP 증가, 항산화, DNA 복구, 그러니까 세포 대사를 최적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시루틴 1을 과다 활성해가지고 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루틴 2, 3, 뭐 이런 것들을 활성을 하기 때문에 NAD 플러스 증가 및 ATP 증진으로 해서 노화 방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항노화제로 저는 리아지브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40대, 50대, 60대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다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르몬 나이, 세포 나이 다 젊게 만들어서 열정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